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빠르게 나누는 콩파TV입니다. 주택연금 그 희소식을 듣고서 네.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주택공사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 문의하시고 다른 독자분들하고 다 같이 알고 싶은 그런 내용들은 좀 연락을 주셔서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자기 집을 가지고 그 집으로 연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주택연금의 예외조항,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해지 안 되면서 다른 곳에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몸이 불편해서 자녀 집에 갈 경우, 이런 경우 말고는 해지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버타운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내 집을 주택연금 들어서 살고 계시다가 내가 실버타운을 늦게 해서 알고 실버타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연금액을 그대로 받으면서 실버타운 생활비에 보태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주택연금은 신탁 방식과 저당권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신탁 방식은 전세도 가능하고 월세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당권 방식은 월세만 가능하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주택금융공사 가서 상담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이 메일로도 연락을 주셨고 댓글로도 알려주셨는데, 전세는 가능하지만 네. 사실은 의미 없는 전세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전세하고는 상관이 없이 전세를 줄 수 있지만 네. 그 전세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서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율을 어느 정도, 월세 정도 생각하는 금액을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께 돌려준다는 개념이죠. 네, 정기예금 이자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정산해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세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월세가 더 유리하죠. 예, 전세 보증금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실버타운 보증금도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할 필요도 없고, 월세의 경우도 보증금 없는 월세가 가능하다는 점.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매달 월세 받기가 그러니까 외국이나 제주도처럼 네. 연세를 받는다든지 2년걸 선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뭐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없는 분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월세로는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연금 들고 계시더라도 실버타운 들어가시고 주택연금 그대로 받고 그 집은 월세로 보증금 없는 월세를 하셔서 네. 이제 월세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시면 되죠. 거기에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되죠.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월세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주택연금 공사에 가셔가지고 신원도 확인해주고 임대계약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된대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또 부탁을 해야 되고 그 임차인이 동의를 해줘야만 이게 또 가능하잖아요.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약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지만 네.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곳은 주택연금 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증금 없는 월세 드실 분들을 네. 구하고 또 그분들이 한 번은 가주셔야 된다. 내가 여기 월세 들고 있고 또 계약한 게 사실이다. 네. 이런 걸 사실 확인을 한 번은 해줘야 된다. 그 조건 되는 사람을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되기 때문에 뭐 우리들은 번거로운 건 없습니다. 아예 거기서부터 원천적으로 걸러서 만나기 때문에. 처음에 월세를 놓을 때 네. 그때 이제 부동산 그 사장님에게 미리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큰 문제 없으시고 우리가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주변에 월세가 뭐 6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55만 원에 내놓으셔도 되고,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네. 또 어떤 분들은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선호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개인 간의 문제라서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저희한테는 희소식인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전세 월세 다 되면 또 어떤 활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전세에 대한 활용법은 유용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예 그쪽은 생각을 네.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월세로, 그래서 주택연금도 받고 월세도 활용해서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 홍승혜님께서 이메일로 잘 정리해서 네.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댓글로도 올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서로 정보들을 교류하시면 다른 분들은 가서 헛걸음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버타운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다 해서 본인이 이제 집이 있었는데
월세를 놓고 있는 경우였어요. 월세를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집을 그냥 주택연금으로 내가 하고 지금 실버타운에서 살면서 월세를 좀 받고 연금도 받고 이렇게 이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원래 주택연금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 네. 하신 것 같은데, 주택연금은 내가 내 집에 살면서 노후에 내 집밖에 없기 때문에 내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그 연금을 받겠다 이런 네. 개념입니다. 월세를 주고 있는 집은 안 들어주죠. 근본적으로 그건 맞지가 않고요. 지금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네. 주택연금 든 집에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 아프면 요양병원 갈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주택연금 해지 안 되도록 하겠다 네.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실버타운을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잘 주택연금을 하고 있던 분들께서 내가 살아보니까 좀 돌봄이 필요하다, 새끼 밥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나는 내 집에서 사는 게 좋았었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실버타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주택연금 든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런 분들에게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죠? 네. 네. 법이란 건 규정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 규정을 읽어보면 거기에 네.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데 좀 애매한 경우는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행정기관에서 문답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로 주택금융공사 가가지고 상담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정확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모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